자, 안녕하세요. 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안 봐주신 덕에 회사에 안 걸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회사 몰래 하는 거고 지금 이 점심시간에 제가 밥 빨리 먹고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 근무 시간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저도 휴게 시간 1시간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영상이 계속 올라간다면 저는 회사에 안 걸린 거고 어, 어, 아무튼 이 제가 회사에 이 영상 올리는 게 걸리게 되면 뭐 계정이 폭파되거나 아니면 제가 퇴사를 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은 이 취업 얘기보다는 조금 제 자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얘기긴 해요. 음, 제가 지금은 그 직원 수 200명대 어떤 중소기업이죠. 뭐 그렇다고 하면서 벤처 스타트업까지는 아니고 나름 뭐 유서 깊은 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망할 염려가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흑자를 냈고 위기 상황에서도 뭐 적자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런 탄탄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회에서 말하는 뭐 조소기업 그냥 조소기업 맞아요. 조소기업 다닙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제가 만 3년 넘게 거의 횟수로는 5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제가 뭐 지금은 이런 조소기업에 몸담고 있지만 원래는 그 첫 취업은 은행에 했습니다. 뭐 시중 뭐 메이저 은행이죠. 뭐 신한은행이니까 은행에 다니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은행과 대기업 두 개를 붙고 엘모 기업 뭐 나름 잘 나가는 기업 그룹이죠. 거기 붙었는데 은행을 선택해서 은행에 들어가게 됐죠. 야 그때 제가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땐 잘 나갔어요. 물론 지금도 잘 아무튼 은행을 들어가서 거기를 그만두고 뭐 여러 뭐 크고 작은 기업들을 전전하다가 결국엔 지금 다니는 기업에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9개월 정도 10개월을 다녔었고 지금 다니는 직장은 벌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횟수로 5년 차에 접어드는 뭐 굉장히 오래 다닌 제가 여태까지 다닌 기업들 중에 가장 오래 다닌 회사가 바로 이 지금이 조소기업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죠. 밝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그렇게 큰 기업 뭐 급여도 지금 여기랑은 비교가 안 되는 어떤 좋은 기업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그 기업을 그만두고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조소기업에 오래 머물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은행을 때려친 이유를 좀 말씀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고, 뭐 여러 영상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 근무 시간, 야근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약간, 남유럽에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약간 게으르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약간 아무튼 은행 같은 경우에는 야근이 정말 많았습니다. 일단 출근 시간은 보통 7시 반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키당번이라 그래서 이거 세콤 뭐 직원이 하나 이제 담당을 이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하는데 직원들끼리 그게 걸리는 주에는 뭐 일주일 동안 7시까지 나가야 되고 근데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니까 아무튼 뭐 7시 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8시에 회의를 하고 그다음 뭐 9시 영업 오픈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7시 반에 출근하는 거는 7시 반에 출근을 하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9 to 6 개념에서는 칼퇴가 6시지만 보통 저희는 일찍 퇴근하면 7시였어요. 무슨 패밀리데이다 이렇게 해서 일찍 집에 보내면 그게 7시 정도 됐었고 7시에 근데 퇴근한 적이 저 같은 경우엔 거의 없었습니다. 예. 거의 첫 3개월 정도에는 7시 전에 퇴근한 적이 아예 없었고 보통 이제 과장분들이 9시, 10시쯤에 많이 퇴근을 했죠. 그때 저도 같이 퇴근을 하고 근데 이제 신입사원들이 뭐가 이렇게 일이 많겠습니까? 뭐 대출도 안 되고 투자 상품 뭐 권유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런 거 저런 거 일반적인 업무 하다가 사실 제 업무는 시제 맞추면 한 6시 정도엔 끝이 나요. 근데 집에 가도 되는데 이제 뭐 이렇게 뭐 공부도 하고 오늘 했던 건 복습도 좀 하고 하다 보면 7시 되겠죠? 근데 9시까지 집에 못 가는 이유가 이제 그 같이 근무했던 과장분들이 뭐 과장 차장님들이 좀 못 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물론 뭐 그분들이 뭐 저를 가르쳐주고 이러는 건 좋겠지만 사실 그분들이 저를 가르쳐줄 여유가 안 됐어. 왜냐면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분들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10시에 퇴근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아무튼 그분들은 자기 일을 하고 저는 이제 뭐 9시 10시까지 괜히 뭐 책 보면서 그 이제 근로 매뉴얼 근무 매뉴얼 책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괜히 한번 이런 거 한번 시스템도 한번 두들겨 보다가 그냥 그러다가 같이 퇴근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러다가 제가 처음 한 2주일 정도 하다가 너무 졸린 거야. 그리고 내가 뭐 지금 여기 시스템을 그냥 이 책 보고 하는 건 좀 맞지도 않고 졸다가 그냥 슬쩍 짐 챙겨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제 옆자리에 앉은 과장이 어디가? 이러는 거. 저 먼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할 거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내일 할 건? 내일 할 거 다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그냥 이러고 전 자리 다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같이 퇴근을 하는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일 이후로는 뭐 절대로 제가 먼저 퇴근한 적은 거의 없었다라고 아시면 되겠고, 근데 또 운 좋게 이제 일찍 끝나는 날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집에 가려고 치면 이제 또 그런 뭐 과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뭐 지점장, 부지점장님이 야 오늘 일찍 끝났는데 그냥 술이나 한잔 할까? 이렇게 해서 그냥 또 술 마시러 가서 뭐 좀 한 늦게까지 술 마시고, 또 보통 늦게까지 마시면 2시, 3시까지 먹습니다. 뭐 한두 시 정도까지 뭐 먹다가 뭐 그 취해서 집에 들어가면 한 또한 3, 4시간 자고 일어나서 제가 한 5시 반쯤에 일어났거든요. 6시. 그럼 뭐 한 3, 4시간 자고 또 나서 바로 일하고 이러면 정말 피곤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이클이 정말 두 번째는 뭐 개인적인 이유인데 약간 롤모델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뭐 롤모델이야 뭐 여러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제가 있었던 지점에는 물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지금도 막 보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많이 챙겨주고 뭐 저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없었죠. 근데 어떤 인생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분들은 없었다.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아쉬움인 거죠. 뭐 지금도 없어요. 없는데 그때도 없었다. 뭐 이런 점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은행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근속연수가 길고 근속연수가 긴 동안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 안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 가장 큰 이유가 은행에서는 또 이직이 안 됩니다. 이직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조직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면 밑에 사람을 좀 인생은 긴데 이 은행 하나만 믿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와닿지가 않았고, 조금 더 뭐 자기 전문성을 키워서 이직도 열심히 준비하고 연봉도 계속 점프업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조금 꿈꿨는데 그런 모습들을 솔직히 좀 찾기 힘들었어요. 물론 뭐 자기 개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격증 따고 뭐 이런 분들은 많은데 그 자격증이라는 것들이 은행 내부에서 사용되는, 은행 내에서 뭐 어드밴티지가 있는 그런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사례인데, 저희 지점 어떤 차장님이 계셨어요. 차장님이 계신데, 그분도 뭐, 연세가 뭐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됐죠? 근데 그분은 퇴근을 안 합니다. 10시, 11시까지 저희들 다 보내고, 늦게까지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든가, 그냥 뭐, 그냥 책 본다든가, 뭐 그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근데 집에 가시지 왜 안 가세요?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 말이 집에 가면 불편하다는 거죠. 자기는 여기가 편하대요. 왜 그런 거 했더니 그 자제분이 이제 고3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일찍 들어가서 냉장고 문만 열어도 자기 눈치가 보인다. 좀 침대에서 좀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렇게 딸그락거리는 소리, 뭐 식탁에서 딸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이 마누라가 눈치를 준다. 그래서 자기는 차라리 그 집을 떠나 여기 와 있는 게 모두를 위한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짠했어. 본인도 알아. 지금 사는 그 목동 아파트 집, 그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열심히 벌어서 산 집인데 나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거 웃기지? 이렇게 웃는데 와 이거 웃기기도 한데 뭔가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물론 뭐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살게 되겠죠. 저도 이제 딸이 있으니 마지막으로 좀 운이 안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안 될 인연이었는지 이상하게 저한테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저도 이제 들어갈 때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조언한 게 그래도 대기업보다 은행을 가라. 그래도 은행이 더 철밥통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은행. 뭐 근무 시간도 안 좋고 롤모델도 찾기 힘들다. 그래 좋아. 그래도 철밥통이니까 남아있겠다. 돈 많이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들어간 그 해 저희 부지점장님이 잘렸습니다. 예, 잘렸어요. 이게 뭐 잘렸다기보다는 그냥 정리해고 그러니까 그 희망퇴직을 하신 거죠. 근데 그 희망퇴직이란 게 웃긴 게 그분께서 이제 좀 넌지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희망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은연중에 제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나가는 게 어떻게 했느냐 위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오면 나갈 때가 됐구나. 지금 안 나가면 좀 안 좋은 꼴 본다. 뭐 이런 인식들이 좀 파닥에 퍼져 있어서 이런 제안을 받아서 자기도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됐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사실 뭐 말이 희망이지 누군가에게는 조금 뭐 압박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분도 나름 열심히 살았죠. 근데 50살이 안 되셨어요. 49살이셨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은행은 이직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분이 50 되기 전에 나가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지점에 남아있는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전에 모셨던 지점장님, 부지점장님들 그 희망퇴직으로 나가시면 뭐 하시냐?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는 잘 안 됐다는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면서 와, 이게 정말 은행이라는 데만 믿고 사는 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엔 저는 퇴사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들으면 아시겠지만 뭐 나는 저런 단점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를 든 거고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회사는 개인이 다니는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결혼과 취업을 뭐 비슷하다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누군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장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두를 만족시켜주는 100%의 직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한테 맞으면 누군가한테는 또 안 맞을 수 있는 거죠. 그건 똑같잖아요. 이성이란 것도 100점짜리 이성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 좋은데 얘는 또 못생겼다 그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잖아. 저도 뭐 제 친구들이 뭐 와이프나 여자친구 데리고 오면은 못생겼어. 근데 뭐 얘는 죽고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신의 직장이지만 뭐 저에게는 지옥인 뭐 그런 것이 어떤 은행이었던 거죠. 물론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좀 잘 맞지 않았던. 자, 그럼 반대로 지금 제가 이 은행과는 다르게 은행에 거의 한 4배 정도 이상의 근속 연수를 끌고 있는 이 조소 기업은 뭐가 좋길래 제가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뭐 좋죠. 좋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나온다는 거는 제가 아직 회사에 안 걸렸다는 거겠죠? 회사에 안 걸렸다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많이 안 봤다는 거야. 많이 좀 봐주세요. 응?